VOD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교재로는 133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 2회 시험, 2014년 6월 28일 날 시행했던 2회 시험입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VOD, 주문형 비디오. 우리말로는 주문형 비디오라고 합니다. 주문형 비디오라는 거는 뭐냐면은 유튜브 같이 동영상이 있는 곳에 가서 내가 검색해서 재생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문형 비디오라 그래요. 뭐 공방에 있는 동영상을 보는 거 이런 것도 주문형 비디오가 되겠죠. 세 번째 나와 있는 이거는 VCS. VCS는 뭐냐면은 카메라를 연결을 해서 서로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 화상 통화하는 거 있죠? 스마트폰의 화상 통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바로 세 번째 보기에 관한 답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VOD가 아니죠. 다음 문제. IPv6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은 틀렸대요. 뭐가 틀렸을까요? 16비트씩 8개예요. 8비트, 8비트씩 16개가 아니라 16비트씩 8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8비트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A 클래스, B 클래스에서 E 클래스까지 가는 거는 IPv4에 관한 거고요. IPv6에서는 유니캐스트, 애니캐스트, 멀티캐스트라는 세 종류의 캐스트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IPv4와의 호환성이 아주 좋아요. 왜냐면 IPv4라고 하는 것이 32비트, 즉 32억 개 정도의 IP를 구성할 수 있는 건데 통신을 할 수 있는 기기들의 개수가 30억 개가 넘어가는 거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통신 장치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IP가 부족하더라. 그래서 IP를 늘려야 되겠는데 얼마나 많이 늘려주면 좋을까 하다가 2배, 4배, 10배 하다가 아예 그렇게 하지 말고 어마어마하게 늘리자. 그게 IPv6에 관한 규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IPv4하고 6하고는 호환성이 깊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 번째가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네 번째, IPv4에서는 0이라도 0이라고 표현합니다만 IPv6에서는 16비트씩 8개를 표현하다 보니까 0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그냥 0 쓰고 콜론 쓰지 말고 그냥 콜론 쓰면은 콜론과 콜론 사이에 아무것도 없으면 0이 들어갔구나. 그래서 생략을 했구나. 라고 인식하면 된다라는 거죠. 답은 네 번째가 맞는 말입니다. 멀티미디어. 멀티미디어는 멀티와 미디어의 합성어다. 그래서 그래픽, 이미지, 텍스트, 오디오, 비디오 이런 거를 통틀어서 하는 건데 디지털화 되고요. 대용량성이 되고요. 그런데 압축 기술 굉장히 개발되어 있어요. 압축 기술 굉장히 좋습니다. 미비한 거 아니에요. 잘 돼 있어요. 그 다음 거. 컴퓨터 보안에 관련된 건데, 인증은 뭐 하는 거예요? 인증? 너 누구니? 이거죠. 그럼 나 아무개다. 증거 대봐. 우리는 신분증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지문인식 하듯이. 예, 그런 거. 인증하는 거예요. 아이디 패스워드를 인증한다든지, 생체 인증한다든지 하는 거. 그 다음에 암호화. 암호화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비밀번호를 1, 2, 3, 4를 눌렀는데, 그것이 그대로 저쪽에 전달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전달이 돼야 되겠지. 1, 2, 3, 4라고 썼는지, 5, 6, 7, 8이라고 썼는지 알아야 되는데, 제3자가 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3자가 모르게끔 뭔가 키워를 바꿔서 보내줘야 되거든. 그걸 암호화라고 하고요. 방화벽은 본래 뜻은 불이 나면 불이 번지지 못하게 차단시켜주는 벽을 방화벽이라 그래요. 큰 건물 앞, 뭐 상가라든지 백화점 같은데 많이 나오는데 우리 통신에서는 방화벽이 뭐냐면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걸 차단시키는 기능이에요. 외부로부터
관계자의 출입 금지가 되는 거죠. 아무나 못 들어오게 막게끔 하는 게 방화벽이고요. 브릿지는 그냥 통신 장치, 통신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이거 보안하고 상관없어요. 예. 이것도 기술은 기술이죠. 컴퓨터에 관련된 통신 기술은 기술인데 보안하고는 좀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터넷을 검색을 하는데 우리 네이버에다 검색을 하죠. 네이버에다가 뭐라고 검색합니까? 중부여성발전센터 이렇게 하면 그게 키워드형 검색 엔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렉토리형은 뭐냐면요. 디렉토리형은 그게 있나 모르겠는데 주제별 검색 엔진, 뭐 단어별 검색 엔진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예, 보여드리면은요.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네이버에다 물어볼까요? 네이버에다 네이버 나와라. 네이버 딱 나오면은 이제 물어봐야죠. 자, 여기다 뭐죠? 팔도에 당한 음식하고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은요. 메일, 카페, 블로그, 뭐 사전, 뉴스, 증권, 부동산, 지도, 영화, 뮤직. 영화에 가면 영화에 관련된 것만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디렉토리형 검색이에요. 근데 사실은 예전에 야후가 그런 게 있었어요. 야후에서 뭐 교육, 그럼 교육이라는 컨텐츠를 클릭을 하면 뭐 공교육, 사교육, 공교육으로 가면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럼 고등학교로 들어가면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뭐 대안학교 뭐 이런 식으로 디렉토리별로 펼쳐져 갖고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대학을 검색하려고 들어가는데 모르고 고등학교를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밤새도록 헤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찾는 게 디렉토리형이에요. 우리 혹시 카다록 같은 거 보셨죠? 카다록.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쇼핑몰에서 홈쇼핑에서 카다록 같은 게 오는데 그런 카다록을 통해서 보는 것이 바로 디렉토리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여성 의류를 찾아봐야 되는데 저쪽에 가전제품 찾아보고 있으면 여성 의류 못 찾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고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은요. 네이버든 야후든 구글이든 간에 자체 검색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네이버에 가서 물어보면 네이버 거만 알려주고요. 다음에 가서 물어보면 다음 거만 알려줘요. 네이버에는 다음 게 안 나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야후도 나오고 구글도 나오고 다 나와요, 이제는. 그래서 뭐가 사라졌냐면 메타 검색 엔진이 사라졌어요. 메타 검색 엔진은 네이버는 네이버 거만 보여주고 다음은 다음 거만 보여주다 보니까 사용자가 어떻게 되냐? 네이버에 가서 물어보고 다음에 가서 물어보고 구글에 가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걸 메타 검색 엔진이라 그래서 메타 검색 엔진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이라고 검색하면 네이버 것도 보여주고 야후 것도 보여주고 구글 것도 보여주고 다음도 보여주고 통합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의 검색으로 여러 개 검색 엔진에 있는 정보를 한꺼번에 찾아주는 거니까 조금은 더디겠지만 남의 거를 여기저기 있는 거 한꺼번에 가져오니까 편하잖아요. 그게 메타 검색 엔진이에요. 메타 검색이요? 예전에는 미스 모찬니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메타 검색을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까 그랬잖아요. 네이버에 가서 검색을 하면 구글 것도 나온다 그랬잖아요. 다음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자기네들 것만 나오기 때문에 고객들이 입장에서 백화점에 가면 롯데백화점에 가면 롯데 것만 팔잖아요. 근데 일반 슈퍼에 가면 어떻게 돼요? 롯데 것도 팔고 신세계도 팔고 뭐 현대백화점 것도 판다 그러면 거기 가는 게 편하잖아요. 백화점 거 다 있으니까. 그게 메타 검색 엔진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안 해요, 그렇게. 이거는 없어졌어요. 우리가 여기서 메타 검색을 메타 검색이라는 걸 이렇게 검색해 보잖아요. 메타 검색을 검색해 보면은 여기저기에서 한꺼번에 하는 건데 이런 메타 검색 사이트들이 여기 지금 미스 다 찾니, 미스 못 찾니라는 건데요. 예, 없어졌어요, 이제. 안 해, 사업을. 도메인도 내놨네. 와카노.
와카노, 이거, 와카노는 뭐예요? 와이카노, 뭐, 부산 사투리 그런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은, 서치게이트, 이런 것들은, 이제는 장사를 안 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메인도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냥 경과 기간 되면 다 그냥 버려버린 거죠. 그게 메타 검색이라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다 이런 걸 활용해 봤으니까는 이게 그냥 쉬운데 이걸 이론적으로만 배우면 보지도 못한 거를 이론적으로 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거는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다가 뭘 물어봐. 홍길동 물어보면 네이버 것도 보여주고 다음 것도 보여주고 구글 것도 보여주고 다 보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게 편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이버에 가도 구글 거 보여주거든. 이제는 그러니까는 이제 안 한다. 그 사업을 안 한다.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구성 요소. 굉장히 중요해요. 3요소라 그래요. 예, 통신의 3요소. 통신의 3요소예요, 이게. 첫째, 송수신자가 있어야 돼요. 송신자와 수신자가 있어야 돼. 예. 제가 누구랑 전화를 해요. 통화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뭐죠? 이정민이라는 사람하고 홍길동이라는 사람하고 있어야 돼요. 이때 뭐가 필요합니까? 전송 매체가 필요하죠. 전화기, 전화선, 유선이든 무선이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프로토콜, 규약이 있어야죠. 규약. 프로토콜이 통신 규약이에요. 규칙과 약속. 어떤 규칙과 약속이 필요할까요? 번호를 띡띡띡 누르고 통화 버튼을 누르면 그때 신호가 쫙 갈 거 아닙니까? 그 상대편이 전화가 오면 전화를 수신하겠다고 이렇게 핸드폰은 그렇게 해야 되고, 일반 유선 전화는 그냥 들면 통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말을 하면 그 음성 에너지가 이제 전류 에너지로 바뀌어서 상대편한테 간다는 거잖아요. 그런 모든 통신의 규성들이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6번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고 처음 출제된 문제라고 여기 책에는 써 있는데요. 이거는 통신의 3요소라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실은 통신망, 랜 근거리 통신망, 근거리 통신망, 짧은 거리죠, 짧은 거리. 학교, 우리 강의실, 건물 이런 데서 사용하는 거. 웬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 나라와 나라끼리 연결하는 거. VA는 부가가치 통신망, 부가가치 통신망. 060 뭐세 띠리리리 뭐 3분의 뭐 500원의 부가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뭐 이런 거 있죠. 오늘의 운세 이런 것들. 그런 거는 VAN 부가가치 통신망이라고 하는데 BISDN은 뭐냐면은 비동기식 전달 방법이에요. 비동기식. 동기식이 아니라 비동기식. 가끔 출제되는 문제라고 써 있네요. 그렇죠? 예. 그다음 또 볼게요. 디지털. 디지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입력이 뭐로 들어오고 출력이 뭐로 되느냐 하는 거예요. 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우리 그 해설을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숫자, 글자 이렇게 들어와서 숫자, 글자 이렇게 나가는 게 디지털이에요. 이산자료라는 게 이산자료 하면 되게 어려워요, 말이. 0, 1, 3 이렇게 뭐 A, B 가나다라 글자처럼 숫자처럼 딱딱 끊어지는 거. 물 흐르듯이 흐르는 게 아니라 딱 정해져 있는 거. 끊어진 걸 이산자료라 그래요. 곡선, 그래프 이런 연속 자료가 아니라 얘는 아날로그 형태죠. 아날로그 형태. 사람의 체온이 36.5도, 36.6도 이렇게 가는 건 아니죠. 물 흐르잖아요. 이렇게 온도 변화가. 이렇게 측정하는 거는 아날로그 방식인데 그거를 사람 눈으로 봐야 되니까 불편한 거야. 그래서 36.5도, 36.6도 이렇게 그냥 디지털처럼 보여주는 그런 체온계도 있잖아요. 체온계가 그게 뭐 디지털이라고 보기도 참 그런데 뭐 디지털도 보이는 거니까 천상. 예. 그 다음에 디지털은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엑셀을 사용하려면 엑셀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려면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아날로그 컴퓨터는 전용 컴퓨터예요, 전용. 그래서 전원을 켜면 이미 들어있는 기능이 작동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피아노라는 컴퓨터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피아노. 그러면 걔는 전원을 켜면 띵띵띵띵 두들기면 피아노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드럼을 하려면 드럼이라는 컴퓨터를 켜야 돼. 그러면 걔는 드럼이라는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전용으로 되어 있는 거. 용광로 온도를 재는 컴퓨터가 있단 말이에요. 포항제철에 가면. 그러면 걔는 용광로 온도만 재는 거지 수돗물의 온도를 재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사용하는 거다. 두 번째가 틀린 말이네요. 그렇죠? 이건 아날로그 컴퓨터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산 속도가 가장 빠른 거 아주 쉬운 문제 나왔네요. 밀리, 마이크로, 그 다음에 나노, 그 다음에 피코. 피코가 제일 빠르네요. 여기서는요. 해설해 보면 나와 있어요. 거기에 피코, 뭐 아토 뭐 이런 것도 나와 있죠. 나노 다음에 피코 다음에 아토. 여기까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억해야 돼요. 자, 문제는 이거예요. 이해보수 표현 방법. 이해보수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부호와 일의 보수를 이용한 방법. 2. 부호와 2의 보수를 이용한 방법. 3. 부호와 절대값을 이용한 방법. 세 가지가 있어요.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서. 그런데 양수인 경우에는 세 가지가 모두 동일해요. 그러니까 플러스 3을 표현하라 라면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표현을 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플러스는 0, 플러스는 0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00, 00, 00 7자리를 만들어서 이게 플러스 3이에요. 앞에 제일 왼쪽에 있는 자리가 부호 자리예요. 맨 앞자리가 부호 자리인데 이때 양수인 경우에는 0, 음수인 경우에는 1 이렇게 표현해요. 양수는 0, 음수는 1 이렇게 표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음수가 문제예요. 음수인 경우에는 세 가지가 모두 다르다. 그렇죠? 자, 마이너스 3이라고 표현하면은 첫 번째 1의 보수법을 사용하는 방법하고 2의 보수법을 사용하는 방법하고 절대값을 이용하는 거하고 달라요. 자, 근데 생각해보세요. 절대값이 뭐예요? 마이너스 3이든 3이든 3이죠? 3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써요. 1. 앞에 마이너스는 1이라 그랬잖아요. 음수값은 1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00, 00, 011 이렇게. 그러면 아하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마이너스 3이구나. 자, 1의 보수는 뭐냐면 1하고 00, 00, 011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마이너스 값은요 보수를 취한다 그러죠. 보수는 뭐냐면 보완되는 숫자예요. 이진수에서는 0 아니면 1이에요. 십진수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쓰는 수는 십진수잖아요. 십진수는 0에서 9까지 10개를 쓰는 게 십진수예요. 십진수에서는 10이 없어요. 0에서 9까지예요. 9가 제일 커요. 9 다음에는 없기 때문에 자리를 하나 올려서 10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10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0과 1을 뒤집으면 이렇게 표현돼요. 0은 여기 0은 1로 바꾸고 1은 0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요거하고 요거랑 자세히 비교해 보시면 0은 1, 1은 0으로 바뀌어 있죠? 예. 근데 문제는 이제 2의 보수는 어떻게 하냐면요. 마지막에다 1을 더해요. 마지막에다 숫자 1을 더해요. 1의 보수에다가 1을 더하면 2의 보수가 돼요. 그게 진법에서 나오는 수의 개념에서 나오는 방법인데 조금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컴활 자격증에는 이거 안 물어봐요.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만 아시면 되는데 컴퓨터 정보처리 자격증에는 기본으로 나오는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좀 어렵죠. 자, 보세요. 그러면 다 떠나서 1의 보수. 1의 보수는 뭐냐면 0은 1로 1은 0으로 바꿔주는 게 1의 보수예요. 2의 보수는 1의 보수에 1을 더하는 것. n보수가 있고 n-1 보수가 있어요. n보수라 그래, 이건 n보수. n보수. 이거는 n-1 보수라 그래, n-1. 이진수니까 2보수, 1보수가 있고 10진수는 뭐가 있을까요? 10보수, 9보수가 있어요. 우리가 컴퓨터에서 뺄셈을 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보수기를 통해서 보수를 취해서 더한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이 보수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책에서 문제가 뭐냐면 0110이라는 이진수가 나왔어요. 이거를 뭐로? 2의 보수로 바꾸래요. 변환하래요. 그러면 첫 번째 단계가 뭐죠? 0110 이거를 이진수를 뭐로 바꾼다? 1의 보수로 변환을 해요. 두 번째 뭐죠? 결과에 1을 더하는 거예요. 그 2의 보수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0110을 1의 보수로 변환하면 뭐가 되죠? 0은 1, 1은 0으로 바꾸니까 뭐가 돼요? 1, 0, 0, 1 이렇게 되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1을 더하면 뭐가 돼요? 1, 0, 0, 2가 아니죠. 이진수에서는 2가 없다 그랬잖아. 하나 올라가니까 어떻게 올라가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니까 위로 하나 올라가요. 5 더하기 5, 4 더하기 6 되면 하나 올라가듯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왜? 이진수를 안 써봤잖아. 저는 30년 넘도록 이진수를 했으니까 이진수가 머릿속에 박혀있지만 이진법이라는 걸 처음 배워보신 분은 야, 이게 뭐야? 10진법도 아니고 이런 거예요. 8진법도 있고 16진법도 있어요. 컴퓨터 숫자에는 10진수를 안 써요. 왜 10진수를 안 쓰냐면 10진수가 불편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10진수를 쓰지만 기계는 10진수를 가르쳐 놨더니 불편해 하더라. 그래서 이진수를 가르쳐 놓으니까 딱 좋아. 이진수. 이진수의 불편함이 뭔지 아세요? 너무 길어. 이게 얼마인 줄 아세요? 요거 0110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이 6이에요. 6. 6이라는 숫자인데 저거를 이진수로 표현하니까는 0110이 된 거야. 그러면 우리 비트가 모여서 바이트가 되는데 이때 4개 비트씩 모아서 니블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0110 그러면 6 하고 그게 니블이 되는 거예요. 니블하고 다 달라요. 용어들이. 하여튼 2의 보수를 변하는 방법은 1의 보수를 변환해서 거기다 2를 다시 더해주면은 2의 보수가 된다. 근데 우리 시험에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보세요.
이런 숫자를 2의 보수로 변환을 해라? 이런 문제는 안 나온다고. 너무 길잖아. 너무 길잖아, 이거는. 근데 길어도 다 할 수 있어요. 왜냐면 1은 0, 0은 1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시 1 더해주면 되거든. 또 어려운 거는 아닌데 한번 제가 해볼까요? 자, 그럼 요거는 0, 1, 1, 0, 1, 0, 1, 0, 1, 1, 1, 0, 0, 0, 0, 1, 1, 1, 0, 0, 1, 0, 0. 이게, 응? 뒤에서 세 번째 0. 아, 이거요? 본래는 0하고, 이게 1의 보수죠? 이게 1의 보수잖아. 이게 1의 보수고, 2의 보수는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다 1 더하는 거잖아. 그럼 얘가 2의 보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의 보수로 바로 바꾼 거지. 여기 1의 보수가 된 거잖아요. 여기다가 011에다 1 더하면 100이 되니까. 이지법에서는 2가 없다고. 1 더하기 1, 여기 1 더하기 1 되면 뭐가 돼요? 2가 되잖아. 2가 되니까 2가 아니라 올라가는 거야, 숫자가 하나. 그리고 0이 되는 거지. 우리 6 더하기 4 그러면 10 되듯이. 그러면 다시 얘가 1이 하나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0 됐죠? 여기 0자리니까 1이 올라왔으니까 1,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숫자 있죠? 마지막 숫자, 여기. 마지막으로 보이는 1 있잖아요, 1. 여기는 안 건들고 앞에 것만 싹 바꾸면 돼요. 예를 들면 이거를 2의 보수로 바꿔라 그러면 2의 보수로 변환하라 그러면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여기가 마지막에 1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 앞부분은 안 건들고 요거만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요 뒤에 있는 거는 어차피 0, 1, 1, 1 될 거 아닙니까? 거기다 1 더해주면 다시 1, 0, 0으로 돌아오니까 마지막 거는 안 건들고 그 앞부분만 바꿔주면 이게 2의 보수로 변환된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결과가 되는 거죠. 결과. 그러니까 이렇게 긴 문제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게 뭐냐면 자 보세요. 1, 0, 1, 1 이거를 2의 보수로 바꿔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0, 1, 0, 0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다가 마지막에 여기 바뀌겠죠. 그렇죠. 이 정도만 내면 되지 뭐 얼마나 뭐 어렵게. 예, 이렇게 내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 요런 수준으로 내는 거지 막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길게 내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 정보 처리 자격증에서는 이걸 기본으로 배운다 그랬잖아요. 이거 딱 내면 허허 야 이거 뭐야? 그냥 쉿 금방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게 교재에도 없잖아요. 진법 변환하라는 말이 없었잖아요. 한 번도.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만 배우자 이거지. 문제를 통해서. 책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1의 보수, 아니다 1 더해주면 2의 보수가 된다 이런 거. 예. 특별한 건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중요한 거는 요거만 아시면 돼요. 2의 보수를 변환하라 그러면 1의 보수를 취하는 건데 1의 보수를 변환했다가 거기다 1을 더해주는 건데 1의 보수는 뭐냐면 0은 1, 1은 0으로 뒤바꾸는 게 1의 보수예요. 거기다 마지막 1만 더해주면 2의 보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진법으로 말하면 3, 그 뭐가 나온다? 6. 그래 합이 9가 되죠? 7, 그럼 2 이렇게 되는 게 이게 1 하면 8, 5 그러면 4. 이게 9보수예요. 9보수. 근데 이제 10보수는 뭐냐면은 3 그러면 7, 7 그러면 3, 1 하면 9, 5 하면 5. 그래서 앞에 있는 숫자하고 10이 되게끔 하는 게 10보수거든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367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얘를 10보수로, 이게 10진수인데, 이거 10진수인데, 이거를 10보수로 처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633. 합이 1000 되잖아, 1000. 합이 1000이 되게끔 하는 게 10보수고, 합이 999, 뭐 99 또는 9999가 되게끔 하는 게 9보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367에다가 632, 그러면 이게 9보수잖아요, 이게 9보수. 9보수 1 더해줬으니까 633 맞잖아요, 그랬죠.
팔진법에서는 또 8의 보수, 7의 보수가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뭐 그렇게 지랄 맞은 거 안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11번. CPU의 성능을 나타내는 요인. 야, 니네 차 좋아? 아, 우리 차 좋아. 얼마나 좋은데? 우리 차 엄청 많이 실어. 경웅인가 봐요. 예. 빨라? 아, 느려. 그러면 성능에 따라 달라지죠. 속도, 뭐 배기량, 그 다음에 몇 명이 앉느냐, 에어백이 몇 개 있느냐, 이런 거로 우리 이제 자동차를 평가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은 자율주행차 이런 거 있잖아. 요즘 그랜저가 광고 보니까는 차가 막 오면 지가 피해야 돼? 사람이 핸들을 꺾어서 피한 게 아니라 차가 피하는 것 같아요. 광고를 보니까. 그 운전면허만 대충 따면 지가 할 것 같아. 근데 비싸서 못하지, 그런 차는. 그냥 싼 거 타려면 내가 운전을 잘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CPU의 성능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클럭 주파수. 몇 메가헤르츠냐? 몇 기가헤르츠냐?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한 3.2GHz 정도 나와요. 1초에 한 32억 번 막 전기적 신호가 움직여요. 그래서 캐시 메모리가 얼마나 크냐? 캐시 메모리. 그 다음에 명령어가 64비트로 처리되느냐? 32비트로 처리되느냐? 근데 일반적인 우리 가정에 있는 컴퓨터들 CPU는 대부분 64비트를 다 처리해요. 64비트를 다 처리합니다. 예. 문제는 윈도우가 64비트 윈도우냐 32비트 윈도우냐인데 64비트 윈도우를 돌리면 64비트 컴퓨터에서 잘 돌아가죠. 컴퓨터는 64비트인데 CPU는 윈도우는 32비트 윈도우를 깔면 어떻게 돼요? 좀 답답하죠. 컴퓨터가 별로 하는 일 없이 놀고 먹는 것 같아. 예, 별로 일도 안 하고. 직렬 처리는 뭐냐면 하나하나 처리하는 게 직렬 처리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지. 면 하나 먹고 양념 한 숟가락 먹고 이게 직렬 처리야. 병렬 처리는 뭐예요? 짜장면 막 비벼가지고 후루룩 먹는 거지. 한꺼번에. 비빔밥처럼. 이게 병렬 처리야. 그러니까 병렬 처리 능력이 좋아야죠. 하나씩 하는 거 다 해요. 멍청한 컴퓨터 다 합니다. 근데 이제 직렬 처리나 병렬 처리라는 용어는 이제 성능에는 안 나타나고요. 예. 자, 그 다음 볼게요. 키보드는 키의 기능에 따라 몇 개의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 중 키보드의 분류와 그에 속하는 키에 연결이 되지 않은 것. 자, F1, F2, F3. 이게 F라는 말이 펑션이에요, 펑션. 함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기능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자, 숫자 키, 문자 키, 입력 키가 있죠. 키보드판의 가장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 거. 탐색 키는 뭐예요? 스페이스바도 이거 입력 키인데? 그렇죠? 우리 엔터를 치는 건 뭐예요? 입력하는 거잖아. 스페이스바는 빈칸을 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탐색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탐색키는 뭐가 있나요? 홈키, 뭐 페이지 업다운, 뭐 페이지 다운키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이제 탐색이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컨트롤, 알트 뭐 이런 건 제어키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가 좀 틀린 말이네요. 그렇죠. 캐시 메모리. 캐시 메모리는 캐시 메모리가 뭐예요? CPU가 빠르고 주기억 장치가 느리다 보니까 CPU에서 모든 명령을 주기억 장치에 내린단 말이에요. 그럼 주기억 장치가 빨라야, 용량이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라야 돼요. 빨라야 전달을 받아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속도 차이가 많이 나서 캐시 메모리라는 걸 중간에 둬가지고 CPU가 주기억 장치로 직접 전달하는 게 아니라 캐시 메모리한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럼 CPU는 일을 끝냈으니까, 전달을 했으니까 또 자기 일을 하러 갈 거고, 이제 캐시 메모리가 조기억 장치한테 좀 천천히 속도에 맞춰서 전달을 해준다. 이제 캐시 메모리는 하드웨어예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SRAM이라고 불리는 SRAM이라고 하는 메모리를 가지고 캐시 메모리를 사용해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입니다. 예.
지어판에서 시각장애가 있는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편리하도록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접근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시각장애가 있는 사용자가 접근성 센터에 와서 잘 할 수 있을까? 완전 시각, 완명이라고 하죠. 전맹. 빛도 구별 못하고 아무것도 구별 못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지어판에 있는 접근성 센터에서 처리 못해요. 안 보이는데 뭘 해? 안 보이는데 뭘 하냐고. 마우스를 어디를 클릭하고 키보드를 어떻게.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대신에 저시력, 글자가 잘 안 보여. 돋보기를 써도, 왕돋보기를 써도 잘 안 보여. 그럼 글자를 확대시켜주는 돋보기 기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쓰는 건 접근성에서 가능하겠지만은, 전면 같은 경우는 접근성 센터에 있는 기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프로그램을 깔아서 쓰더라고요. 그 스크린 리더라고 있어요. 스크린 리더. 그러면 키보드로 움직이면은, 키보드로 제가 이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화면에.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스피커에서 접근성 빈칸 센터 하고 읽어줘요. 음성으로 출력해줘요. 그럼 또 키보드로 명령을 걸어. 야, 읽어라 네가. 그러면 14 다음 중 윈도우 7의 윈도우 7의 제어판에서 음성, 컴퓨터 음성이 있잖아요. 그것도 설정할 수 있어요.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하나하나씩 읽으라 그러면요.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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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그럼 대문자, W 소문자 이렇게 읽어요. 예. 그러니까 기역, 가, 강 이렇게 읽어요. 키보드에서 제가 이제 글자를 쓰잖아요. 기역, 가, 강, 아, 이응, 아 이제 이렇게 귀찮잖아. 이렇게 계속 쭈글쭈글 따라했더니 그럼 다 써놓고 읽어 그러면 명령을 걸어요. 그럼 강아지 하고 읽어요. 그 음성을 가지고 들으면서 예를 들어 Alt키 누르면 파일, 편집, 보기, 창, 뭐 시계 방향으로 창, 여기 보면 뭐 페이지 탐색, 페이지 표시 이렇게 음성으로 출력해 주는 겁니다. 그분들은 파워포인트를 안 해요. 파워포인트는 마우스를 주로 쓰잖아요. 잘 안 하고 엑셀, 한글 뭐 이런 거. 포토샵 같은 거 안 하죠. 못 하잖아. 인터넷 검색 잘해요.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 그 인터넷 검색 대회도 해요. 대신에 그분들은 스피커가 있어야 되니까 본인의 이어폰을 갖고 와요. 이어폰을 꼭 혼자씩 들어야지 동시다발적으로 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들어. 그리고 종이 문제를 주면 못 읽잖아요. 그 사람 점자로. 점자 문제지도 줘요. 점자로 잘 읽는 사람은 점자로 읽어요. 그 다음에 점자가 약한 사람은 이제 청각으로 들어서 하기도 하고. 자, 두 눈이 멀쩡할 때 우리는 자격증 따야 됩니다. 예, 시각장애인도 따는 판인데. 자, 플러그 앤 플레이가 뭐다? 꽂으면 장치를 인식한다는 얘기잖아요. 장치 및 프린터 추가 가서 처리해 주면 돼요. 표준 사용자 계정이 있고요. 관리자 계정이 있고요. 게스트, 손님 계정 세 가지 계정이 있어요. 그런데 게스트 계정이라고 있어요. 게스트 계정. 게스트 계정은 손님 계정인데 아무것도 못 건드려요. 컴퓨터에 와서 설치된 프로그램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제거할 수도 없고 설치할 수도 없고 하드웨어적인 정보를 바꿀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요. 바탕화면도 못 건들고. 그런데 관리자 계정은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표준 사용자 계정이라 그래서 계정을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기만의 계정을 만들어 주는데 애들 있죠, 애들. 꼬맹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마가 표준 사용자 계정을 만들어 주고 거기에다가 자기 바탕화면 만들고 바탕화면 예쁘게 꾸밀 수 있잖아요. 그렇죠. 비밀번호 바꿀 수 있고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나 프로그램을 못 건드려요. 하드적인 정보를 못 건드려요. 마찬가지로. 자기 방만 있는 거야. 근데 자기 방을 뭐 문짝은 꾸밀 수가 있는데 안에 구조는 못 건든다는 거죠. 그게 이제 답은 세 번째가 되는 거죠. 제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거 못 해요. 예,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휴지통은 뭡니까? 휴지통에 있는 거를 되살릴 수는 있어요. 실행은 못 합니다. 실행은 안 돼요. 실행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휴지통이라는 아이콘 말고요. 휴지통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드세요. 여기다가 새로 만들기, 휴지통이라고 하나 만드세요. 그래갖고 여기다 집어넣어 놓으면 거기서는 실행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는 실행할 수 있잖아. 필요 없으면 그거 삭제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휴지통에 이 아이콘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도 들어. 실행도 못 하는데. 휴지통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서 실행하고 삭제하고 복사하고 필요 없으면 다 지워버리고 할 수 있으니까. 예. 제 생각이고. 저는 집에 휴지통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휴지통 아이콘 안 써요. 귀찮아. 귀찮아.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무 데나 가서 삭제하면 휴지통으로 싹 갔잖아요. 근데 휴지통 아이콘을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으니까는 문제가 뭐냐면 내가 삭제하고 싶으면 삭제를 하면 휴지통으로 가니까는 휴지통이라는 폴더로 못 가잖아요. 일일이 휴지통 폴더를 열어서 거기다 집어넣어야 되는 불편함은 있어요. 예. 그런 거는 뭐 감안해서 해야지 뭐. 실행은 안 된다라는 거. 키보드에서 자 스크롤은 뭐예요? 스크롤. 휠을 굴리는 게 스크롤 아닙니까? 휠을 굴리는 거? 그럼 마우스잖아 이거는. 스크롤 한다는 뜻은 마우스의 기능이잖아요. 키보드 기능이 아니잖아. 그렇죠? 절전 모드. 절전 모드는 컴퓨터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에요. 노트북의 뚜껑을, 노트북에 있는 모니터를 이렇게 덮으면 절전 모드로 들어가요. 근데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충전하기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절전 모드로 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강력한 기능이 있죠? 그게 뭐다? 최대 절전 모드. 절전 모드 말고 최대 절전 모드. 얘를 이용하면은 노트북에서는 배터리의 수명이, 배터리가 방전되는 거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 데스크탑에는 최대 절전 모드라는 게 없어요. 노트북에서만 있습니다. 노트북에서만. 예. 이게 뭔가요? 프로그램 범주에 가면 프로그램에 가서는 프로그램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건데 임시 인터넷 파일은 어디서 삭제해요? 인터넷 옵션에서 하는 거예요. 인터넷 옵션. 이게 틀린 말이죠. 그렇죠. 부분합에 관한 문제 보겠습니다. 부분합을 할 때는 반드시 정렬이라는 작업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정렬되지 않아도 부분합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잘못된 거죠. 22번 고급 필터. 세 번째, 네 번째, 첫 번째는 국어가 70부터 90 사이에 와야 된다라는 거죠. 70 이상, 90 미만. 2번은 뭐죠? 70점보다 크거나 같든지 70 이상이든지 90 미만이든지 그럼 아무거나 와도 다 된다는 얘기잖아. 8만 점이 와도 되고 5점이 와도 되고 3번하고 2번하고 같은 거예요. 2번하고 3번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국어 항목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린 거예요. 옆으로 보낸 거예요. 네 번째는 뭘까요? 국어가 70점 이상이라는 걸 알겠는데 뭔진 몰라도 90보다 작대요. 그러면 뭐 이상한 답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 항목이 없어요. 답은 1번입니다. 네. 다양한 상황과 변수에 따라서 가상 분석하는 거죠. 시나리오무 관리자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정렬. 머리글의 값이 정렬 작업에 포함 또는 재배되도록 설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숨겨진 열이나 행도 정렬 시 이동됨. 숨겨진 거는 정렬 안 돼요. 부물합도 안 되고요. 피벗 테이블도 안 되고요. 숨겨진 건 다 빠져요. 네. 2번은 틀린 말입니다. 이동되지 않으려고, 바뀌지 않으려고 숨겨놓은 건데
숨겨놨는데 다 움직인다 그러면 숨기는 의미가 없죠. 그렇죠? 25번 딜리트 키를 눌렀을 때 어떻게 된다? 내용만 지워져요. 메모는 지워지지 않아요. 1번 메모는 지워지지 않는다. 2번 내용과 서식이 함께 지워진다. 딜리트는 본래 내용만 지우기라고 돼 있어요. 내용만 지우기. 엑셀 화면에서 그렇게 써요. 이건 뭔가요? 마이너스 3배씩 바뀌는데 마이너스 3배씩? 마이너스 3을 곱한 것처럼 변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3이 답이 되겠지 뭐. 100만원 단위로 표시하려고 그러면 자 뒤에 컴마를 하나 찍으면 뭐가 되죠? 1000분의 1 1000분의 1 컴마 2개 찍으면 100만 분의 1로 줄이는 거예요. 컴마 그러면 10억분의 1로 주는 거고요. 위에서도 땅땅 컴마 소리 내는 것 같아. 28번 찾기. 찾기라는 기능에서는 수식도 찾고 값도 찾고 메모 안에는 글자도 찾고 다 찾아요. 그게 찾기잖아. 엑셀 속에 들어있는 모든 건 다 찾을 줄 있어야지. 뭐는 찾고 뭐는 못 찾으면 그게 뭐 찾기야? 아무것도 아니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Shift 키를 누르고 찾아라 그러면 역으로 찾는다. 위쪽으로 찾는다. 그게 좀 특이한 거예요. 이건 뭔가요? 2000년 이전 이래. 2000년 이전. 그럼 보세요. if가 앞에 들어가야 되겠죠, 당연히. if가 앞에 들어가야 되겠죠. today, if. 그럼 이 함수의 결과가 뭐예요? 골드 회원 아니면 일반 회원이 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today가 어떻게 하라고? today 괄호 안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today라는 함수는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넣으라 합니다. 그러니까 1번도 틀린 말이고 2번도 틀린 말이에요. 그 다음에 date는 뭐예요? 데이트 괄호 안에다가 년, 월, 일을 컴마로 넣어줘야 그게 날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미 날짜가 되어 있잖아요. 이 날짜 중에서 뭐를 연도만 이어 연도만 빼서 그 연도 값이 2000년 이전이냐 이후 따지는 거죠. 그렇죠. 답은 네 번째가 되는 거예요. 이건 거저먹기 함수예요. 거저먹기. 30번. 자,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서 바로가기 키는 매크로 한 칸 띄고 연습으로 입력하였대요. 안 되죠. 빈칸 들어가면 안 돼요. 매크로 이름에는 빈칸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숫자로 시작할 수도 없다 그랬잖아요. 자, 바로가기 키는 대문자, 소문자만 들어와요. 대문자, 소문자만. 현재 통합 문서, 새로운 통합 문서,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 해서 세 가지 이름이 있어요. 세 번째도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설명란에는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디스크립션. 심심해서 만들었어요. 뭐 이렇게 설명해 놓는 거예요. 첫 번째가 매크로 한 칸 띄고 이름이란 이름은 매크로 한 칸 띄고 연습은 빈칸이 들어가서 안 된다라는 거. 중요한 겁니다. 매크로 이름 설정 방법이 있는데 영문자, 한글, 숫자를 사용한다. 빈칸은 허용하지 않는다. 특수기호는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특수기호는 뭐가 있을까요? 별표라든지 물음표라든지 등등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걸 사용할 수가 없다. 이거는 뭐 매크로 나라의 엑셀 나라의 법이니까 이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못 구할 거야.
그 다음 문제. 이건 뭘까요? 2의 5승이에요. 2의 5승.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5번 곱한 거예요. 파워는 제곱을 몇 제곱 곱하는 함수입니다. 2의 5승. 2의 5승이면 얼마예요? 2, 4, 6, 8. 2, 4, 6, 8, 10이 아니죠. 2, 4, 8, 16, 32. 그러네요. 자, 썸. 이건 얼마예요? 25, 28, 29, 40에 마이너스 8, 32. 여기서 가장 큰 값은 뭐예요? 맥스? 42네, 40. 42가 제일 크네. int 32.2, 32 되네요. 그렇죠? 3번이 틀린 거죠. 3번은 42가 답이 나오네요. 그렇죠? 자, 이건 뭘까요? 자, 보세요. B1부터 B4까지, 여기, 이 중에서 B3가 뭡니까? 5네, 5. 5라는 거랑 다른 거. 5와 다른 거. 5와 다른 거는 7, 6, 3, 3개네. 그렇잖아요. 2번. 3보다 큰 게 몇 개 있네? 7, 6, 5, 3개 있네. 자, 인덱스는 뭐냐면, 여기에서, 네 번째 줄, 하나, 둘, 셋, 넷. 두 번째 칸, 3이네. 네 번째 줄, 두 번째 칸이니까, 네 번째 줄, 두 번째 칸이니까 3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건 뭡니까? B1이 뭐예요? 7. 7의 루트 값이 얼마예요? 이거 힘들지. 자, 루트 4가 2잖아요. 루트 9가 3이잖아요. 루트 7은 2. 얼마 되겠죠. 아예 트렁크만 났어요. 그럼 뭐예요? 소수점에 잘라버리니까 딱 2 나오네, 2.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함수를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중 다르게 나타나는 거 하는 것도 있고, 다음 중 실행 결과 중에서 가장 큰 값은 뭐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작은 거는 뭐냐 그러면 다 계산해 봐야잖아. 다. 그나마 다른 것을 나타나는 거는 대충 찍어봤는데 뭐가 달리 나타나는 거 있으면 답이 나올 수 있는데 다 해봐야 돼요. 이건 뭘까요? 350이 여기 있다. 350에 해당하는 단가가 1,500원이래. 맞잖아요. 그럼 Vlookup 써요? Hlookup 써요? 바코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가로, 세로로 나열돼 있잖아요. 세로로 이렇게 나열돼 있잖아요. 그 Vlookup 써야죠. 그러니까 Hlookup은 2번, 4번은 땡. Vlookup을 써야 되는 거죠. 근데 Vlookup에서 제일 쓰는 게 뭐예요? 찾는 값. 찾는 값이 먼저 나오죠? 근데 세 번째 보기는 뭐가 나왔어요? 범위가 먼저 나왔잖아. Vlookup, Hlookup에서는 찾는 값을 선택해주고 찾고자 하는 범위를 설정해주고 그 중에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세 번째냐. 즉 바코드는 첫 번째고 상품명은 두 번째고 단가가 세 번째니까 세 번째 걸 찾아와라는 거죠. 0은 뭐죠? 정확히 일치하는 거. 근데 정확히 일치하든 비싸게 일치하든 상관이 없고 찾는 값이 앞에 나와야 되는데 범위부터 나왔잖아요. 세 번째 보기는. 그러니까 세 번째 틀린 거죠. 첫 번째가 맞는 거다. 얘는 둘 중에 하나 찍는 거죠. Hlookup은 아니야, 일단은. 이 문제는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12점, 13.8? 둘이 1차이가 나네? 요 숫자 1차이 나잖아요. 그렇죠. 자동책에서 내리면 맞죠, 이거는. 13.8만 쭉 자동책에 하면 13.8만 나오고요. A, B 두 개 블록 잡아서 훑으면 A, B, C, D가 아니라 A, B, A, B, A, B 이렇게 나가요. A, B 다음에 C라는 룰이 없어요. 숫자는 1, 3 쓰면 다음에 5가 나오게 돼 있지만 월, 화, 수, 목은 숫자에 글자에 룰이 있어요. 1월, 3월, 5월 이런 뭐 월, 요일,
이런 거 다 룰이 있는데 알파벳은 룰이 없습니다. A, B, 그 다음에 C가 나온다는 룰이 없어요. 그러니까 B를 훑으면 B가 나오고 A, B 두 개를 블럭 잡아서 훑으면 A, B, A, B 똑같이 복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C는 아니다 하는 거죠. 셀 서식에 가서 표시 형식 그룹에 가면 일반, 뭐 사용자 지정 서식 이런 거 있잖아요. 일반은 뭐예요? 특정 서식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특정 서식을 해제할 때 사용하는 거죠. 내가 막 서식을 이래저래 꾸며놨더니 엉망진창이 됐어. 일반에 가는 거예요, 일반. 그러면 원래 값으로 그냥 일반 값으로. 아무것도 꾸미지 않은 거. 날짜도 일반으로 가져가면 숫자로 변해요. 추세선을 사용할 수 있는 차트 종류는 뭐냐 그랬는데 추세선에서 3천은 안 돼요. 추세선은 뭡니까? 날씨 온도가 올라갈 때 음료수 판매량이 얼마나 올라갔다 이런 거를 그래프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날씨가 올라가면 온도가 올라가지면 음료수가 많이 팔린다 적게 팔린다가 예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걸 추세라 그래요. 추세. 예. 그러니까 날씨가 춥다? 아 그럼 오늘 강의 많이 안 오겠네. 예를 들어서 밖에서 집회를 하는데 행사를 하는데 날씨가 엄청 추워. 안 올 거 아닙니까? 날씨가 따뜻해. 그럼 많이 올 거고 그거 감안해서 해야죠. 근데 요즘 뭐 추워도 뭐 많이 집회를 하더구만. 요즘 뭐 옷이 좋아서 뭐 귀마개 다 해가지고 오니까는. 자, 근데 3차원은 추세선을 할 수가 없어요. 3차원은 입체적인 거라서. 그 다음에 원형 그래프 이것도 안 돼요. 원형 그래프도 안 되고요. 방사형도 안 돼요. 방사형은 뭐냐면은 가운데를 기점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물 펼치듯이. 투망 던지는 거 보셨어요? 투망? 둥그런 그물 있잖아요. 그게 방사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운데서부터 얼마나 펴지느냐 하는 거. 분산형은 가능해요. 분산형은 가능합니다. 36번 보기 보시면은 간단한 설명은 나와 있는데요. 3차원은 안 되고요. 무조건 방사형 안 되고요. 원형 안 되고요. 도넛형 안 되고요. 표면형 안 돼요. 그러니까 막대 그래프, 2차원 막대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 이런 거 다 된다는 얘기죠. 해설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37번. 이건 뭘까요? 평균 계산하래요. 토익 점수에 평균 구하라고 한 것 같아요. 열 합계, 열 총합계가 뭐예요? 열 합계가 어딥니까? 이거는 열 합계, 행 합계예요. 이게 열 아니에요? 열? 열이 칸이잖아, 칸. 만약에 경영학과, 컴퓨터학과에서 옆에다 합계가 나오면 이거는 가로잖아, 가로. 그게 행 합계고. 요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경영학과 거의 합계, 컴퓨터학과의 합계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건 행이죠, 열이잖아, 열. 열 합계 표시가 해제된 게 아니죠. 얘는 보여주고 있잖아. 그다음에 토익 점수에 대한 평균 계산하고 있는 거 맞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요거. 행 레이블에 가서 얘를 클릭해가지고 뭐만 성씨가 김씨인 사람만 찾아낼 수도 있어요. 최씨만인 사람 찾아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그렇죠? 예. 계열의 순서를 변경한다는 말은 뭐예요? 자, 이름,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블럭 잡아서 그래프로 만들었는데 국어, 영어, 수학으로 입력은 되어 있지만 수학, 국어, 영어로 바꾸고 싶어요. 순서를. 그럴 땐 데이터 선택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무조건. 자, 보세요. 자, 15번 문제를 볼까요? 섹션 16번 갖고 해볼까? 네, 차트가 있네, 여기에. 자, 차트가 있어요. 지금 중간 기말이 있잖아요. 파란 게 앞에 있는 게 중간이고 뒤에 있는 게 기말인데 기말을 앞으로 당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데이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말을 위로 올려 아니면 중간을 아래로 내려 바뀌잖아요. 좌우가.
위아래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귓말이 앞으로 가고 중간이, 여기는 지금 중간이 앞에 있고 귓말이 뒤에 있지만 차트에서는 귓말이 앞에 갔잖아요. 뭐를 눌렀다? 데이터 선택 누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창 나누기. 창 나누기를 수행하면은 뭐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으로 창을 나눠서 쓰는 건데 확대 축소를 서로 다르게 할 수는 없어요. 그냥 보세요. 지금 엑셀 화면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보기에 가서 창 나누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눴잖아요. 그렇죠? 자, 얘를 확대하면 어떻게 돼요? 얘도 확대가 돼요. 얘는 확대가 되고 얘는 축소가 되고 하는 게 없어요. 축소하면 다 축소가 되고 확대하면 다 확대가 돼요. 이해되시겠죠? 예. 따로따로 다르게 설정할 수는 없다 하는 거. 페이지 설정. 페이지 설정은 뭐예요? 인쇄하기 전에 어떻게 인쇄할 건지를 설정하는 게 페이지 설정이에요. 근데 네 번째는 뭐예요? 인쇄 명령을 걸었을 때 여기서 페이지 설정이라는 거,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면 인쇄하기 전에 보는 거예요. 인쇄 미리 보기 들어간다든지 해서 인쇄 버튼을 누르면 어떤 프린터로 인쇄할 걸 선택하는 거는 인쇄 명령에서 하는 거예요. 인쇄 명령에서. 이건 인쇄 명령에서 하는 거고, 인쇄하기 전에 모양을 제대로 보면서 인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리 보기 말고 여백은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머리글 바닥글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거를 설정하는 게 페이지 설정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인쇄에 들어가서 목록 중에서 프린터를 고르는 거죠. 컴퓨터 일반. 다음 중 컴퓨터 범죄에 관한 대비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컴퓨터 범죄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가 계속 컴퓨터 범죄를 일으켜요. 그렇죠. 바이러스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자꾸만 엉뚱한 짓을 해요. 그러면 바이러스 예방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서 백신이나 이런 걸 개발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는 곳에 들어가면은 이런 여러 가지 백신이나 이런 걸 다 안내해줘요. 악성 코드라든지 이런 것도 감염되는 거 예방 캠페인도 하고요. 그래서 방화벽이나 해킹 방지 시스템을 설치해야 되고 보안 검사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크래커라는 말이 이제 크래커하고 해커라는 말이 있어요. 해커하고 크래커하고 차이가 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크래커는 싸가지 없는 놈, 해커는 좀 덜 싸가지 없는 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해커는 네트워크에 관련된 도사를 해커라 그래요. 그래서 남의 컴퓨터에 접속을 해요. 접속을 해서 그 안에 정보를 다 뒤집어 놓고 나오면 크래커고, 나 다녀갔어요 정도만 하면 해커야. 근데 이제 남의 정보를 빼고 오잖아요. 빼오는 거. 그거는 크래커예요. 근데 지금은 크래커라는 말을 안 쓰고요. 해킹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크래킹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그래서 해커도 두 가지예요. 화이트 해커하고 블랙 해커하고 두 개를 나눠요. 그러니까는 블랙 해커가 흔히 말하는 크래커 같은 거예요. 나쁜 놈이고, 그 나쁜 해커가 들어와서 뭐를 못하게 막아야 되잖아요. 또 해킹을 당하면 그걸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화이트 해커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전설적인 해커 출신이 있어요. 해커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교수가 됐죠.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가르쳐서 많은 이제 화이트 해커들이 양성이 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뭐 직업이 뭐냐 그러면 해커다 그러면 저런 나쁜 놈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화이트 해커하고 블랙 해커하고 나눠지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우리나라 뭐 국정원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검찰에도 해킹을 하는 해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전문적인 해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큰 일이 발생하면 그 해커들을 불러온대요. 불러와가지고 일단은 싫은 소리를 한대요. 니들이냐? 허무한 날 욕을 먹는데요. 이 사람이. 그래서 우리나라 해커들은 얼굴을 공개를 안 합니다. 공개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리스트가 있잖아. 국정원에 있는 데 가면 리스트가 있어서 큰일이 발생하면 이제 야, 니 누가 한 거냐? 어떻게 알아? 그래서 허구한 날 이제 나쁜 말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끌려가면 맞고 시작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해커 그 회장이 그랬대요. 가서 우리도 조국 있다. 절대로 우리 거 안 건든다. 그 한마디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말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청을 하는데 와서 좀 도와다오. 그러면 이제 이 해커 그룹에 가가지고 이제 해킹 당한 거를 보면서 어디 건지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이제 중국 뭐 이런 데서 쓰는 해킹 툴들이 있으니까 그럼 그쪽에 보낸대요. 그쪽 해커팀한테 멈춰라. 안 멈추면 대륙을 초토화시키겠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해커들이 해킹을 한번 들어가면 알아서 해라 이거죠. 멈춰라. 그랬더니 멈췄대요. 안 멈추면 대륙을 초토화시키겠다 그랬거든. 그러니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양심상 안 하는 것뿐이지 중국을 뒤집어 엎는 거는 우리나라 해커 기술로 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적인 해킹 대회에서 챔피언은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아요. 그만큼 실력이 좋은 거래요. 부럽죠. 저도 해킹 공부했는데요. 대가리가 터질 것 같아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뭐 하다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죠. 외울 것도 너무 많아. 커말 잡기는 쉬워. 커말이. 커말은 아주 쉬운 거예요. 커말은 아주 쉬운 거예요. 누가 그러대? 커말을 뭐하러 돈 주고 배우냐? 책만 보면 되지.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커말이 쉽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거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나이가 들면 설명해줘도 못 알아듣고 돌아서면 까먹어.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2번. 2번 문제는 올해 그 3회 시험에도 나왔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문제지 제가 나눠드린 거 따로 거기도 나왔었잖아요. 자, 노트북을 무선 핫스팟에 연결하는데 와이파이가 되고 무선 마우스, 무선 키보드를 연결하려면 블루투스로 연결해야 되겠고 그래서 유선이나 유선은 이더넷. 이더넷이라는 게 인터넷 케이블을 이더넷이라 그래요. 이더넷 케이블이라 그래요. 답은 2번, 3번이 되는 거죠. 컨트롤 Q가 뭘까요? 컨트롤 Q. 아무런 반응 없는데요? 현재 거 달라 컨트롤 F4번 아니에요? 컨트롤 F4번? 이거 봐. 컨트롤 F4번이잖아. 닫는 거, 창 닫는 거 있잖아요. 이게 컨트롤 F4번이지. 컨트롤 Q는 이것도 그건가? 잠깐만. 제가 이걸 열어놓고 컨트롤 Q 반응 없는데? 컨트롤 Q 반응 없어. 여기서 컨트롤 F4번 누르면 윈도우 종료. 윈도우 종료하면 큰일 나죠? 컨트롤 F4번. 홈페이지로 이동한다? Alt 홈. 인터넷에서? 여기 인터넷 창에서? 그럼 컨트롤 Q 반응이 없고. 인터넷이 너무 더뎌가지고. 자, 지금 네이버가 아니라 제가 다른 데를 가볼게요. 이런 데를 갔었어. 이런 데를 갔는데, Alt 키하고 홈 키 누르면 어떻게 된다? 다시 초기 화면으로 돌아오죠. 네이버로. 맞아요. 그거는. 새로 고침 F5번 맞고요. F11번 맞고요. F11번은 이거예요. 보세요. F11번 누르면요. 전체적으로 변했어요. 되게 편하죠, 보기가? 되게 편해요. 다시 F11번 누르면 저 위에 메뉴판도 보이고 뭐도 보이고 다 이런 거 보이잖아요. 이거 귀찮을 때 F11번 누르면 인터넷만 딱 보는 거예요. 이런 거 안 해보셨잖아. 그러니까는 커말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이런 키에 관한 기능들을 공부를 하시면은 연습을 해보시면 이거 나한테 마음에 들어? 외워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인터넷을 제가 어디 뭐 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뭐 누구한테 가서 강의를 들은 건 아니잖아요. 인터넷이라는 건 대부분 혼자 하잖아, 혼자. 근데 자기 습관이 있거든. 자기 습관대로 한다고. 그런데 F11번을 누르면 뭐가 나오는지 몰랐죠. F1번 나오면 도움말 나오는 건 알겠고 F3번 누르면 검색창이 뜨는 건 알겠는데 다 모르잖아요. 근데 커말 자격증 공부하다 보면
저는 컴활 자격증 공부할 때 이걸 배웠는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가르치다 보면 마찬가지로 여러분 배우실 때 이런 게 나오면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했더니 편하거든? 좋은 기능이거든? 그럼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명령 프롬프트는 뭐냐면 시작 눌러서 모든 프로그램에 가면은 여기에 명령 프롬프트라고 없으면 보조 프로그램에 가면 있어요. 명령 프롬프트. 아니면 영어로 시작 버튼 누르면 여기 실행창이 있어요. 밑에 여기다 CMD 시작 눌러서 실행창에다가 CMD 치면은 이것도 뭐냐면 윈도우 로고 플러스 R 윈도우 로고 있죠. 로고 키 플러스 R 런 실행한다는 거예요. 로고에 R 누르면 여기다 CMD 이렇게 치면 뜨죠. 그럼 여기다가 echo, ip config, registry edit, ping 이런 명령이 있는데 echo는 그냥 쓰는 건 아니고요. 배치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지금은 거의 안 쓰죠. 배치 파일을 안 쓰고 도스 시절에는 많이 썼었어요. 그때 사용자가 명령어를 예를 들어서 A라고 보여라. 그러면 echo A 그러면 A라는 메시지가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echo A 그러면 A라고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A하고 보여요. 여기다가 echo 안녕이라고 쓰면 안녕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echo가 메아리잖아요. 메아리. 그러니까 야 그러면 야 하고 나오고 왜 그럼 왜 하고 나오게끔 하는 게 echo란 명령입니다. 연결하고 전혀 상관없는 명령이죠. IP config 써볼까요? IP configuration의 줄임말인데 IP configuration을 하니까는 뭐가 많이 떴어요. 그렇죠? 뭐가 많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IP config라는 건 뭐냐면 연결 상태나 작동 여부를 확인할 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런 환경으로 있습니다라는 환경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연결 여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때 핑이라는 명령을 거는 거예요. 핑. 127.0.0.1이라고 쓰고 엔터를 탁 치면 이렇게 명령이 나와요. 이렇게. 핑 해가지고 제가 뭐라고 127.0.0.1이라고 엔터를 쳤더니 요 숫자가 뭐냐면 이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인터넷 장치. 인터넷선 꽂았잖아요. 그 인터넷 장치. 그 장치가 고장이 났나를 볼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인터넷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터넷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회사로 전화 걸잖아. 통신회사로. 여기 누구네 집인데 왜 인터넷이 안 돼요? 끊어졌어요. 안 돼요. 그러면 거기는 이제 상담 받는 여자분이 컴퓨터 켜져 있나요? 그러면 네. 그러면 시작 눌러서 여기에다 CMD라고 치세요. 예, 했어요. 그럼 검은 창이 보일 겁니다. 그럼 보이고 어, 뭐라고요? 아까 핑 FING 핑 쓰고 지금처럼 한 칸 띄어서 127.0.0.1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뭐라고 나옵니까? 뭐 응답 바이트가 32고 뭐 TTL이 128이고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요. 그러면 고장이 안 났다는 거. 이 컴퓨터에는 통신 장치는 고장이 안 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고장 난 거야? 선이 끊어지던 모뎀이 고장 나던 아니면 공유기가 고장 나던 그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 이제 신호를 보내봐요. 가정으로 우리 집으로 인터넷 신호를 보내요. 저쪽에서. 그러면 우리 집 모뎀에 신호가 가서 다시 오거든요. 그러면 고객님 인터넷 신호는 지금 고장이 안 났어요. 그러면 기사 보낼게요. 이렇게 하고 기사가 와서 점검을 하는 거죠. 그럴 때 가장 많이 쓰는 명령이 그거예요. 연결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작동이 되는지를 확인할 때 쓰는 명령이 핑이라고 쓰고 핑만 쓰면 안 돼요. 핑만 쓰면 아무런 말이 없어. 여기다 뭐라고 써야 나오는 거죠. 그게 핑이다. 왜 핑이라고 썼을까? 이거는 IP 컨피그레이션의 줄임말이고 레지스트리 에디터라는 말의 줄임말인데 핑 뭐가 삥 이렇게 간다는 건가? 신호가? 그 뜻으로 그냥 의성어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예. 근데 뭐의 줄임말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뭐 P, 그 다음에 I, NG, 뭐 줄임말이라고 하는데, 어느 책에는 의미는 없이 그냥, 미국에서 그냥 핑, 그러면 뭐가 삥 하고 가고, 이렇게. 그런 의미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자, 멀티미디어 특징. 멀티미디어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디지털, 쌍방향, 비선형, 통합, 대용량성, 이런 거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단방향성이 틀린 거죠? 쌍방향성이죠. 통신 용어가 나왔어요. 통신 용어. 자, 통신 용어가 어려운 게 많이 나왔는데요. 첫째, 전송 속도란 말이 있는데 BPS잖아요. BPS. 통신은요, 비트로 보내는 거예요. 바이트가 아니라. 바이트는 글자예요. 영어로 뭐 기억은 2바이트구나. A, B, C, D 뭐 1, 2, 3, 4 이런 글자를 보내는 게 바이트고요. 비트는 0이냐 1이냐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8개 신호가 모이면 한 글자가 만들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신 속도에서 BPS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다 비트로, 그리고 소문자는 비트고요. 대문자를 쓰면 바이트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 USB 메모리에 보면 USB 3.0 방식이 속도가 5.0 기가 bps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건 뭐다? 1초에 5기가 비트죠, 비트. 5기가 비트를 전송한다. 5기가가 얼마예요? 1000이 모이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메가가 되는 거죠, 메가. 메가 다음에 뭐가 나오죠? 또 1000을 하면 기가가 되는 거죠? 메가 다음에 기가잖아요. 아, 키로가 있었다. 키로. 그러니까 1000배씩 이제 가는 거예요. 1000배씩 가는데 키로가 1000이고 메가는 1000에 1000배고 기가는 1000에 1000에 1000배고 이게 10억이거든. 기가가 10억. 그럼 1초에 50억 개의 0이냐 1이냐는 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속도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가로 인터넷 있잖아요. 기가로 인터넷. 기가 bps거든요. 그러니까 1초에 1기가니까 기가 10억이라고 했잖아요. 10억 개의 0이냐 1이냐 신호가 가는 거죠. 그전에는 100메가였거든. 100메가. 100메가 위에가 이제 1000메가죠. 1000메가가 기가니까는 그렇게 들어가는. 기가 다음에는 뭐죠? 테라씩 하는 거죠. 저는 바이트 퍼 세컨드가 아니라 통신은 무조건 다 비트로 보내요. 바이트라는 말을 안 써요. 압축 파일이네요. zip 파일. 보관 속성, 저장 속성이란 말이 나오는데 참 어려운 말이 있어요. 우리 컴퓨터 파일 안에는 컴퓨터 파일 요거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제가 이제 수업하는 자료가 들어있는데 속성이 있어요. 속성. 여기 속성에 보면 읽기 전용 속성, 숨김 속성 이런 게 있어요. 숨김 속성을 선택해가지고 확인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거 숨겨져요. 안 보여요. 근데 본래 컴퓨터는요, 이 파일의 속성이 4가지가 있어요. 읽기 속성, 숨김 속성, 그 다음에 아카이브 속성, 그 다음에 CCM 속성. 속성이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읽기 전용 속성이냐 숨김 속성이냐 하는 거는 여기는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나머지 얘가 컴퓨터 내에서 보관이 되고 저장이 되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게 바로 아카이브라는 속성이 있어요. 아카이브라는 속성. 아카이브 파일이라고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어려워요. 용어들 자체도 어렵죠. 그렇죠. 네. 자, 실행 파일은 뭐예요? 실행 파일. 아카이브 파일이라는 게 흔히 말해서 zip 파일과 같은 거를 아카이브 파일이라고 부르고, 실행 파일은 뭐냐면, 자, 보세요. 이건 HWP 파일이죠? PDF 파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볼게요. 제가 여기 보면 EXE라고 있나요? EXE. 그 다음에
여기 가면 뭐가 있을래나? 없나? AN. 여기 말고, 여기로 가볼까? 여기 있다. notepad.exe. 이게 메모장이에요. 이게 메모장이라고. 본래 영어 파일은 노트패드고, 우리말로는 메모장이라고 불러요. 네, 그 다음에, 그림판. 그림판이 어디 갔지? 윈도우, 요거는 라이트는, 이거는 워드패드고, 워드패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안 보인다. 익스플로러, 이건 탐색기고, 지금 보고 있는 프로그램이 요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프로그램이 이거예요.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걸 실행 파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파일도 있어요. 라이브러리 파일. 라이브러리 파일은 INI가 아니라 라이브러리가 되어 있으니까는 뭐라고 봐야 되나? 여기 있네. 이거 DLL이고 동적 라이브러리고요. 이게 라이브러리예요. 다이나믹 라이브러리 링크. 이게 동적 라이브 파일이라고 불러요. 동적 링크 라이브 파일. 다이나믹 링크 라이브러리 줄임말 DLL. 그러니까 DLL 파일 같은 거 지워주면 큰일 나요. 컴퓨터가 안 움직여요, 제대로. 네. 배치 파일은 우리 컴퓨터에서 잘 안 써요. 지금은 이제 있긴 있나 볼까요? 없네. 없어. 여기 있나? 여기도 없다. 배치 파일이 안 보이네. 아, 여기 있다. 요거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요. 이렇게 명령을 걸면 인터넷이 빨라진대요. 한번 실행해볼까? 뭐 끝났어요. 그렇죠. 자, 이제 인터넷 실행해보면 아까보다 빨라졌어요. 오, 되게 빨라졌어요. 그렇죠? 널리 이제 보급을 해야 되겠네. 이거. 그러면 이 안에 명령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요. 자, 한번 멈추고 또 실행하고 멈추고 한번 실행하고 멈추래요. 그럼 이걸 빼면 어떻게 될까? 퍼즐한 명령을 빼면 어떻게 되죠? 그냥 한꺼번에 샤, 둘, 셋, 착 실행하고 끝나는 거야. 근데 요거 실행하고 현재 상황을 보고 얘를 처리하고 멈췄다가 다시 이 화면을 봐라 이런 얘기죠. 이런 걸 배치 파일이라 그래요. 이 안에다가 명령어를 여러 개를 넣어서 배치가 뭐예요? 일괄 처리하는 거. 묶음으로.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를 내가 키보드를 일일이 써야 되면 힘들잖아. 매번 외워서 쓰기 힘들잖아. 그래서 얘를 한꺼번에 묶어서 실행을 해주면 어떻게 된다? 매크로처럼. 매크로도 그런 거잖아요. 여러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는 윈도우상에서 배치 파일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거는 하여튼 아카이브라고 표현은 할 수가 없어요. 5세대 특징이 있어요. 1세대는 뭐예요? 1세대. 1세대가 뭐예요? 1세대는 컴퓨터를 처음에 개발했던 시절이에요. 만들었던 시절이잖아요. 40년대 이제 중반 이때, 초반 중반 이때인데 이때는 진짜 열악하고 뭐 성능이 안 좋았죠. 그렇죠. 그때는 이제 진공관이라는 걸 이용해서 뭐를 처리하던 그런 시절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IC라고 하는 게 반도체인데 3세대 사용을 했어요. 3세대. 그 IC를 이제 4세대 가서는 좀 집적을 했죠. 더. IC가 집적 회로예요. 모아서 쌓아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기능을 모아서 쌓아놨다 그래서 집적. 그런데 그거를 더 많이 쌓아놨어요. 대규모로. 그게 LSI, Large Scale IC. 5세대는 VLSI, Very Large Scale IC. 이렇게. 그 다음에 5세대는 뭐 퍼지, 인공지능, 요즘 인공지능 많이 나오잖아요. 인공지능 컴퓨터하고 퀴즈 대회를 벌렸잖아요. 저번에 보니까 방송에 나오던데 사람이 졌대요 다. 그리고 그 체스 챔피언 러시아의 체스 챔피언이 슈퍼컴퓨터를 항상 이겼었어요. 이겼는데 예전인가 졌어요. 이제 연세가 드셔서 진 것도 있는데 슈퍼컴퓨터 5대를 묶어가지고 병렬 처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하면 지니까 컴퓨터 5대를 묶어가지고
그래서 뭐를 하냐면 예전에는 슈퍼컴퓨터를 새로 만들잖아요. 의뢰하는 게 체스 대회를 하는 거예요. 러시아 챔피언하고. 그래서 이길 수 있느냐? 당연히 못 이겼죠. 그동안은. 지금은 인공지능으로 이기죠. 그러니까는 알파고 뭐 이런 거, 바둑 같은 것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이 대세예요. 사람보다 머리가 좋죠. 근데 그거를 나쁜 쪽으로 이제 끌고 가면 진짜 나쁜 놈 되는 거지. 그건 모르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문제인지. 잘하는 사람이 알아서 윤리적으로 해야 되겠죠. 자, 디지털 컴퓨터. 아날로그 컴퓨터는 증폭 회로를 사용하고요. 디지털 컴퓨터는 논리 회로를 사용합니다. 논리 회로. 연산 속도는 아날로그보다 느리다. 즉 아날로그가 빠르다라는 거예요. 왜? 얘는 그냥 용광로 온도 재는 컴퓨터라면 전원을 켜면 바로 용광로 온도를 잽니다. 근데 디지털 컴퓨터는 뭐예요? 용광로 온도 재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실행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느리지.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가 뭐예요? 디카 메모리 같은 게 플래시 메모리예요. 그러면 소비 전력이 어떨까? 소비 전력이 작죠. 이 컴퓨터 뭐 몇 볼트나도 이게 220볼트를 받아가지고 메인보드에는 24볼트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에는 5볼트를 넣어주고 CPU에는 3.3볼트를 넣어주고 이렇게 다 전류를 다 전압을 바꿔서 넣어줘요. USB는 5볼트 들어가요. 5볼트. 5볼트만 있어도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답터 있잖아요. 아답터. 핸드폰 충전하려면 USB로 충전하잖아요. 5볼트예요. 근데 만약에 6볼트, 8볼트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컴퓨터에다 꽂으면 5볼트니까 충전이 안 되고 만약에 핸드폰을 2볼트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컴퓨터에서 충전하려고 연결하면 어떻게 돼? 터지지. 컴퓨터는 5볼트인데 스마트폰은 2볼트다 그러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볼트수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5볼트. 그러면 내가 USB로 이 플래시 메모리라든지 이런 뭐 USB 형식으로 뭐를 만들어서 생산했어. 그러면 전압이 무조건 5볼트로 고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맞으면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소비 전력이 작아요. 만약에 USB식 전기를 써야 되는데 100볼트다 그러면 잘못 만지면 여기 100볼트 들어가 봐. 잘못 만지면 뭐 죽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휘발성 메모리는 뭡니까? 전력이 차단되면 지워지는 게 휘발성이에요. 안 지워지잖아요. 비휘발성이죠. 플래시 메모리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비휘발성이. 정보 입출력이 자유롭다. 뭐 디카 메모리라든지 이런 데 사용한다. 좋은 말이죠. 누산기. 누산기는 어큐뮬레이터인데 영어로 어큐뮬레이터인데 이것도 레지스터의 한 종류예요. 자, 5와 3을 더하고 2를 빼라 그러면 5와 3을 더하고 나서 결과 8을 기억하고 있어야 2를 빼던 말건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그때 결과를 그때그때 계산된 결과가 있잖아요. 그 기억을 해놔야 또다시 그걸 불러와서 또 나머지 계산을 또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누산기 역할이에요. 연산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기억 공간이다. 그 다음 윈도우 7에 관한 기능. 하나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여러 사용자가 사용자마다 사용 환경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그렇죠. 여기 지금 컴퓨터 한 대가 있는데 강사 선생님들이 각자마다 환경을 다르게 설정하지는 않고 여기는 동일한 환경을 쓰고 있지만 다르게 환경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죠? 사용자 계정을 만드는 거죠. 사용자 계정.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를 이용해서 동영상도 보고 음악도 듣고 CD 레코딩도 하고 동영상 편집은 못해요. 동영상 편집을 하려면 무비메이커라는 프로그램을 돌려야 돼요. 윈도우에서 제공해주는. 소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FH32 NTFS를 지원한다. 이런 말은 우리 많이 했던 거고요.
작업 표시율 뭐예요? 여기지 뭐. 제일 밑에 있는 데잖아. 이게 작업 표시율인데 여기 가서 계단식 창별, 창 가로 보기, 세로 보기, 작업 표시 잠금, 아이콘 자동 정렬은 없죠? 아이콘 자동 정렬은 어디서 해요? 바탕화면에서 합니다. 바탕화면에 가서 오른쪽 눌러서 보기라는 메뉴에 가면 자동 정렬을 할 거냐 하는 거죠. 이거예요. 자동 정렬은 내가 폴더 아이콘을 이렇게 움직여놔도 알아서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동 정렬을 안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따로따로 이렇게 놓을 때, 저는 집에 있는 컴퓨터는 아이콘이 다 따로따로 놓여 있어요. 오른쪽에는 일하는 거, 왼쪽에는 노는 거. 게임은 화면 왼쪽에다가 놓고, 작업하는 거는 오른쪽에 놓고, 서로 다르게 놓고 작업을 해요. 그렇게 해서 제 편한 대로 보게끔 하는 거죠. 자동 정렬이라는 말은 없더라. 잠깐만, 다시 해제해놓고 갈게요. 이렇게. 14번, 프린터 설치. 한 대 컴퓨터에는 한 대 프린터만 설치하는 건 아니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프린터를 한 대만 설치해 어떻게 해? 두 대, 세 대씩 막 설치하지. 예. 2번이 틀린 말이에요. 하나의 컴퓨터에는 하나의 프린터만 설치되는 게 아니고 프린터는 여러 개를 설치해서 써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쇄 명령에 가서 프린터 목록에서 골라서 인쇄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가 틀린 말이죠. GIF 비손실 압축 방법을 지원합니다. 본래 이미지는 착각 찍는 순간 컴퓨터에 저장이 돼야 되잖아요. 디지털로. 이 저장이 될 때 압축을 해서 저장을 해요. 압축을 해서.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여러 개를 가져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박스에서 포장을 하죠. 보따리에도 묶어간단 말이에요. 여러 개를. 그게 부피가 줄어들 수도 있지만 부피가 또 퍼지는 거 있죠. 자, 오리털 파카 같은 거 부피가 크잖아요. 이거를 꼭꼭꼭 눌러가지고 공기를 빼서 비닐백에다 집어넣고 공기를 빼내면 납작해지잖아요. 그게 압축이에요. 그런데 압축을 하면은 손상을 입는 경우가 있어요. 두부를 꽉 누르면 어떻게 돼요? 두부가 깨지죠. 부피는 줄어들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손실 압축을 쓰는 거예요. 그렇다고 두부가 뭐 상한 건 아니지. 깨지긴 깨져도. 컴퓨터 파일도 그래요. 뒷가로 착각 찍으면 얘가 JPG로 저장이 되는 과정에서 손실 압축을 해요. 근데 그걸 포토샵으로 또 편집을 해요. 또 JPG를 또 저장하면 어떻게 돼요? 또 손실되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손실된 JPG를 편집을 해서 PNG로 저장하면 손실이 없어요. PNG는 비손실 압축을 써요. 그리고 막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같은 이 그림을 만들 때는 GIF로 저장을 하거든요. GIF는 비손실이에요. 손실이 아니고 비손실이에요. 예. 근데 이제 GIF 특징이 뭐냐면 색상이 이 모양이야. 256 컬러만 돼요. PNG나 JPG는 1670만 컬러가 나오는데 얘는 256 컬러밖에 안 나온다. 예. 그리고 배경을 투명하게 처리할 수도 있고 애니메이션 처리도 할 수가 있고 애니메이션 처리 아세요? 여기 애니메이션 처리된 그림이 있나 볼게요. 요거 보세요. 그림인데 그림이 살랑살랑 하고 이뻐. 그쵸?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요즘 유행하는 걸그룹이죠. 예. 이거는 그림이 여러 개예요. 요 동작 저 동작 이렇게 그림을 여러 개를 묶어 가지고 연속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GIF는 이게 가능해요. GIF는 이게 가능해요. 많이 합니다. 이걸 많이 해요. 그 다음 문제. 표지통. 아까 나왔던 문제네. 직접 실행할 수 없다 그랬죠. 세 번째. 직접 실행한다는 말이 나와서 틀린 거네요.
일반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근데 이번에 HDD네. HDD가 하드디스크인데, 일반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속도가 빠르고, DVD는 뭐예요? 느려요. 집 디스크는, 집도 디스크예요. 아까 플로피 디스크 보셨잖아요. 그렇게 생긴 건데, 용량이 100메가야. 일반 플로피가 1.44메가인데, 느려. 이거 더 느려. DVD보다. SSD가 요즘 나오는 건데, 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라 그래서,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SSD가 더 빠르고 좋아요. 인터넷 전문가들이 아주 오래된 컴퓨터, 노트북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하드디스크를 바꾸는 게 좋을 거냐, SSD를 바꾸면 빨라질 거냐, 아니면 CPU를 바꾸면 좋을 거냐. 우리 강의실 컴퓨터가 지금 제 생각에는 저희 집 것보다 느리거든요. 얘를 빠르게 작동시키고 싶을 때 CPU를 바꾸는 게 좋으냐, SSD를 바꾸는 게 좋으냐를 실험을 해봤는데요. CPU를 바꿨는데 CPU는 처리 능력을 갖고 있는 건데 실제 누가 처리한다 그랬어요? 주기억 장치에서 처리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주기억 장치는 어디에 있는 걸 가져와서 처리해요? 보조기억 장치를 가져와서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CPU가 아무리 좋으면 뭐 할 거냐고. 주기억 장치가 아무리 좋으면 뭐 할 거냐고. 보조기억 장치가 느리잖아. 그럼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CPU를 좋은 거로 바꾸는 것보다는 SSD로 바꿔놨더니 컴퓨터가 어마무시하게 빨라졌다 이거야. 지금 제가 쓰는 노트북이 전원을 켜면 확 돌아버려요. 쳐다보고 있으면 속된 말로 남북 통일이 빠를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생각도 들어요. 부팅되는 시간이 한 10분 막 이래요. 그리고 뭐를 실행하라 그러면 특히 뭐 포토샵 같은 거 실행하라 그러면 이제 밥 먹고 와서 보면 돼요. 실행 명령 걸어놓고 그 정도로 느려요. 근데 이거를 SSD로 바꾸면 어떨까? 근데 SSD가 가격이 싼 건 아니니까. 근데 요즘 128기가 같으면 뭐 그렇게 비싸잖아요. 6, 7만 원이면 사니까 그거로 바꿔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CPU는 뭔가 이렇게 안에 있는 이렇게 그냥 메인보드에는 회로인데 네. 근데 SSD는 어떻게 생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명함만 해요. 거기다 넣는 거예요? 아니면 하드디스크 자리에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못 보셨죠? 물건을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보면은 컴퓨터에는 주요 부품 중에 이제 그 메인보드가 있죠. 메인보드라고 하는 거는 판때기예요. 판때기. 이 판때기 여기 보면 이렇게 가운데 위에 이렇게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뭐 그림을 보면은요. 이게 한 7만원, 6만원, 8만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메인보드, 여기 메인보드인데 메인보드를 보시면은 여기 CPU 자리입니다. CPU. 여기다가 이제 여기 올라가서 CPU를 한번 찾아볼게요. CPU를 찾아보면은 비싼 거는 뭐 비싸죠 이거요? 36만원, 23만원, 30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이런 거. 이건 쓰지 마세요. 너무 안 좋아. 요즘 많이 쓰면 20만원이면 사요. 이게 요즘 최신형이에요. 그럼 이거를 20만원짜리 바꿔 낄 거냐? 아니면 SSD라 그래서 하드디스크는 생김새가 커요. 우리 핸드폰보다 한 2배 크다고 보시면 돼요. 노트북용 노트북용 하드는 우리 핸드폰만 해요. 외장 하드 보셨잖아요. 그 들고 다니는 거. 근데 요거는 데스크탑용 하드인데 얘는 무거워요. 쇳덩어리니까. 이거를 쓰느냐 아니면 SSD를 쓰냐는데 SSD는요 한 60g, 70g 밖에 안 나가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생김새는 아까 하드처럼 하드 뒷면에 보시면 연결 단자가 다 있어요. 밑에 여기는 지금 보이질 않는데 여기 밑에 보면 연결 단자가 이건 하드 철판이 돌아가는 거예요. 철판이. 근데 SSD는 흔히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 플래시 메모리, 디카 메모리 같은 게 이제 촘촘히 박혀 있는 거죠. 크기도 작아요. 제가 집에 갖고 있는 거는 명암 있잖아요. 우리 명암. 명암보다 조금 더 크다고 보시면 돼요. 얇기도 얇고요. 한 6mm, 한 7mm, 8mm 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가볍고 일단은. 속도가 지금 520메가, 560메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 하드는요, 이 속도가 150이에요. 150인데 비해서 얘는 560이니까 한 3배 이상 빠른 거잖아요. 그렇죠. 3배 빠르면 좀 속이 좀 튀지. 답답하던 속이 튀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대중적인 SSD고요. 굉장히 빠른 SSD도 있어요. SS 중에는 이런 거 있어요. M2 SSD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회로에다 꽂는 거예요. 컴퓨터 메인보드 꽂는 건데 이거는 되게 비싸죠. 용량이 커서 그런 거 2TB인데 속도가 3500이에요. 그러면 아까 얘가 150이라 그랬잖아. 150인데 3500이면 어떻게 돼요? 몇 배야? 20배 이상 빠르네. 그럼 전원을 딱 키면 어떻게 돼? 픽 하고 바탕화면이 떠. 바로. 오, 신바람 나죠, 이런 거. 비싸서 엄마한테 혼나죠, 사달라 그러면. 예. 저도 이거를 사고 싶은데 제 컴퓨터는 얘를 못 꽂아요. 꽂을 데가 없어요. 이거는 아까 그 메인보드 살 때 얘도 없어요. 꽂는 데가. 보고 사야 돼요. 꽂을 데가 있어야 돼. 꽂을 데가 있어야 돼. M2라고 하는 포트가 있어야 돼. M2 포트가 있어서 메인보드에서 꽂는 거예요. 1테라가 34만원이고 얘는 80만원이죠. 40만원, 80만원인데 속도가 얘는 550, 530, 얘는 3500. 얘가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쓰는 거예요. 얘 3200, 63만원. 2280, 2280, 960, 96 똑같은 건데 프로 저기에도 프로고 여기 200. 63만원. 이거 프로. 네. 이건 에보. 이게 비싼 거네. 그렇죠? 이거를 하나 탁하니 사면 쉽바람이 나는데 그럼 컴퓨터 조립하려면 얼마나 들어가요? 보통 싸게 조립하면 30만원 조립하고 비싸게 조립하면 5, 600만원 들어가는데 보다 이걸 딱 꽂으면 더 들어가죠. 그렇죠? 예. 큰일 납니다. 예. 집이 거덜나요. 저거 설치해놓고 인터넷만 하면 하등의 재미가 없는 거죠. 저런 거를 할 때는 프로게이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게임 매니아들이 쓸 때 저런 걸 쓰는 거예요. 빠른 업무를 하려고 하는 거지 인터넷 실행하는 거 금방 하잖아. 멍청해도 저희 집도 인터넷은 잘 돼요. 포토샵이 오래 걸리는 거지 인터넷은 금방 합니다. 컨트롤 ESC가 뭐예요? 시작 누르는 거예요. 시작 버튼 있잖아. 우리 시작 로고 버튼 있잖아요. 그거 눌러도 되는데 컨트롤 ESC 누르면 시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은 이걸 누르는 거예요. 마우스로 시작을 못 누르잖아. 안 보이니까. 컨트롤 ESC 이렇게 누른다 이거지. 프로그램 및 기능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 가장 적절한 건 뭐다? 여기서 사용료를 지불한다? 그런 거 없어요. 프로그램을 내가 샀어요. 돈 주고 사서 쓰는 거잖아. 엑셀이고 파워포인트고. 아래 한 그리고 돈 주고 사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 아도비 CC라 그래서 포토샵을 한 달 단위나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쓰거든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 제어판에서 결제하는 게 지불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온라인상에서 결제하면 돼요. 카드 결제하거나 이렇게 하면 돼요. 다른 사용자의 프로그램을 임의로 사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예방하려면 백신을 하면 되지 왜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하냐고. 프로그램의 기능에 들어가면 설치된 프로그램을 제거하거나 안에 설치된 내용을 변경하거나 이럴 때 쓰는 거죠. 자, 볼까요? 시작 제어판에 가면 이거란 말이야. 프로그램 이거. 프로그램 설치된 목록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있는 업로드 이걸 삭제하고 싶으면 싹 제거하면 돼요. 아래 한글 엑셀 안 쓸 거야. 그럼 제거하면 되죠. 바꾸려면 변경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 그런 걸 사용할 때 씁니다. 세 번째가 답이 되는 거죠.
개인 설정에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옳지하는 거. 자, 개인 설정은 뭘까요? 자, 시작 버튼 눌러서 아까 제어판 들어갔는데, 개인 설정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개인 설정. 개인 설정이라고 있죠? 근데 가젯은 가젯 따로 있네? 그렇잖아요, 지금요. 개인 설정에 가서는 바탕화면 화면 보기라든지 바탕화면 바꾸거나 이건 가능해요. 그렇죠? 이건 가능하잖아요. 개인 설정 들어가 보면 여기에서 마우스 포인터 변경하거나 이런 걸 바꿀 때 쓰는 거예요. 근데 가젯은 어디 있어요? 가젯이라고 따로 있잖아. 그렇죠? 네. 틀린 거예요. 네 번째가 틀린 거죠. 그렇죠. 다음 시간에 할게요.